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여야 공방에 이어서 MBC 또 여당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MBC 본사를 찾아서 왜곡 보도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MBC와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어제 MBC 항의 방문을 했는데 의원님도 함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예, 함께 갔습니다. 그 자리에 뭐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네. 박성재 사장하고도 면담을 한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면담 요구를 하러 갔는데 네.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MBC 노조가 좀 막아섰고 해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담을 강제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좀 슬픈 사실이지만 예. MBC를 또 지지하시는 또 시민 단체들도 있었고 또 가짜 뉴스, 왜곡 조작 뉴스에 대한 어떤 그 시정을 요구하는 또 단체들도 또 많이 계셔서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MBC 이제 본사를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네. 방문한 궁극적인 이유 뭔지 네.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MBC의 조작 이제 조작 방송으로 인해서 자막 조작. 자막 조작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좀 갈등을 좀 심화시키고 특히 한미 동맹의 어떤 그 균열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에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욕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좀 퍼져나가서 네. 이런 어떤 것들이 상당히 좀 국가 정상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에도 상당히 좀 실추된 이런 어떤 큰 사안에 대해서 좀 MBC의 명확한 좀 해명을 좀 듣고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그 날리면 그 부분하고 미국을 이제 갈로치고 이 부분이 지금 왜곡됐고 편파적이었다 이 말씀인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주변 상황이 워낙 그 소음이 좀 시끄럽고 그래서 뭐 국회 뭐 이런 단어 말고는 사실은 좀 불분명하게 좀 들렸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이 공식적인 어떤 브리핑이라든지 인터뷰가 아닌 행사를 마치고 사적으로 박진 장관한테 이야기한 이것에 대해서 뭐 이게 불법 감청이라든지 몰카도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다면 그 자체도 좀 정확하게 또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자막 처리를 그런 식으로 좀 해버리고 특히 MBC는 이 보도 난 이후에 또 미국 특파원이 미 국무부와 이제 백악관에 그 해외 언론 특히 AFP 통신에서 보도된 그 문구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백악관이나 국무부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간질 시키는 그런 어떤 것이 됐는데 물론 그 이메일이 전부를 지금 공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일부 MBC 화면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일련의 어떤 그 행위들이 굉장히 좀 저희들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MBC나 좀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 역할 자체가 견제 감시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MBC 말고 SBS도 우리도 바이든으로 듣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언급할 것은 저희들이 이제 언론의 어떤 자유 문제를 저희들이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신 것처럼 작년에 그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으로 언론의 재가를 물리려고 했을 때 저희 당에서 이제 온몸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면서도 정확한 방송이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것, 특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을 때는 정당의 대표도 아니고 집행부의 대표도 아니고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예.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왜곡을 시켰다. 이런 부분은 저는 언론의 자유 입장에서 저는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질문을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 같은 걸 좀 보면 바이든으로 들리는 경우가 좀 더 많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보도한 입장에서는 그 들리는 대로 이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태양이 그 오른쪽에서 도냐 그 오른쪽이 뜨냐 왼쪽이 뜨냐 이걸 여론조사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이런 것을 예. 여론조사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영어 듣기 테스트 할 때도 예. 사실은 정확히 들리지 않을 때 문맥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이거는 바이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뒷부분에 박진 장관이 분명히 그 국회 이제 야당을 설득을 잘 해보겠다는 어떤 문구도 분명히 남겼고 또 확실히 들린 것은 국회이지 않습니까? 국회. 예. 아니 그 미국에 대해서 의회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뭐 누구도 다 잘하는 거고 특히 순방 중에 대통령이 그것을 헷갈리하지는 않을 거고 네. 앞부분을 국회라고 했는데 뒷부분은 또 바이든이 할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 보면 이거는 저는 그 바이든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네. MBC나 이 네, 언론에서 네. 이 전문가 검증을 지금 받은 바는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을 이제 여기서 말한 전문가들도 다들 뭐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 하고 있고 특히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이미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도 발표도 했고 그 이외에도 대통령실에서 몇 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좀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빨리 나왔으면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명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은 이런 어떤 방송이 완전히 그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어제 항의 시위한 이후에 전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MBC 민영화 얘기를 좀 했는데 민영화 같은 경우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제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말한 민영화는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들 당에서 정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MBC가 사실은 이번 사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아신 것처럼 작년에는 도쿄올림픽 입장식 때 국가 소개할 때 잘못 소개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사례도 있고 또 몇 번의 불공정하고 중립적이 하는 그런 어떤 보도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 논의는 꾸준히 되어 있던 사항을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MBC 상대로 이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대상이 4명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네네. 사장하고 누구입니까? 예, 사장과 보도 국장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디지털 국장 그리고 기자입니다. 4명을 하게 되고 고발 고소 주체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되는 겁니까? 어디가 되는 겁니까? 예, 이미 서울시 의원이나 몇몇 시민단체에서 했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 당 이름으로 이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 자체는 명예훼손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네네네. 의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명예훼손과 아직까지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관련된 방송법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MBC 또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팀 구성이 됐던데 이 고발 조치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방안이라든지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가요, 혹시? 예.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사안을 하기 위해서 TF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같이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 논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끌어지는 거 아니냐. 또 앞으로 국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여당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감과 또 정기국회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하고 그러나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뭐 다른 부분이 다 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들이 이제 참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실도 그렇고 중앙부처 특히 저희 당에서도 열심히 민생을 챙기는 것은 별도로 열심히 합니다만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오늘 그 박진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을 네. 발의를 하고 처리한다고 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도 또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어제 했는데 고소 고발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지금 이번 국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니까 특히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또 이것 때문에 그 오전에는 인사청문회를 또 하지 않고 네. 예, 뭐 완전히 이제 올인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이 더 걱정입니다. 걱정스럽다. 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여당이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는 게 혹시나 예전에 MB 시절 때 강우병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 아니냐 이런 말도 들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부분이 뭐 완전히 맞다고도 볼 수 없지만 또 완전히 또 거짓. 당내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까 혹시? 예, 아닌 게 왜냐하면 이 사안이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지만 대통령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순방 외교를 하는데 이 순방 외교에도 이렇게 자막으로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고 이런 어떤 사안들이 국내 정책 내지는 정치에도 고스란히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또 당내에 한번 질문을 더 드려보면 이게 언론 기관들은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도층도 조금 안 좋다면 혹시나 당내에서 그 의원님은 지금 대구 달서구 쪽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수도권이나 좀 그런 데 출마하는 의원들은 조금 난감해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요. 뭐 저희들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자면 저희들이 결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언론 전반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서 벌어진 이번 자막 조작이라는 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진상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코 뭐 중도층이라든지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언론들이 많은 성명을 좀 내면서 반발하는 모양새이긴 하거든요. 또 이거 잘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